자, 물리학 과학탐구 실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게 될 텐데 지금 이 수업은 7, 8반만 월요일 날 듣게 될 거고, 그 다음 그 주 후반에는 이제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 6반이 이거를 볼 때는 이미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얼추 설명을 듣고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걸 겁니다. 우리가 격주로 학교를 오게 돼가지고 계속 학교를 올 때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는 총 3개를 볼 거고,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이 할 거고, 이미 들은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온라인 수업 때 했던 내용을 이어서 피드백하고 다음 내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번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포물선 운동, 역학적 상황에서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봐서 그걸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실험 하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실험 3번째 걸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에 대한 암기, 무슨 내용, 지식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이 실험에서 생긴 궁금증으로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만 잘 지키고 좀 창의적으로 해주신다면은 훌륭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피드백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근데 통합과학 내용에 있는 내용인 만큼 선생님이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저번 시간에 속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정의했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갔어. 그러면 빠른 거고, 같은 거리를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럼 느린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속도를 정의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어떤 공이 굴러가는 것을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합성한 거예요. 자, 처음에 찍힌 사진, 1초가 지나고 찍힌 사진, 2초가 지나고 찍힌 사진, 3초가 지나고 찍힌 사진입니다. 얘도 0초, 1초, 2초, 3초가 지나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공하고 아랫공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지금 몇 초 간격입니까? 1초라는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일정하다는 것은 대충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보니까 이동한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 움직인 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거는 속도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속도 변화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거 둘 다 뭐라고 하냐면 속도가 변했다고 하고, 그걸 유식하게 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가속되었다 하면은 빨라지는 것만 의미하지만 과학에서는 가속되었다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걸 모두 다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속도가 일정하거나 가속하거나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죠. 힘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얘는 힘을 안 받은 거고 얘는 힘을 받은 거예요. 힘을 받은 놈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고, 힘을 안 받은 놈은 속도가 일정하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운동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떨어지는 거를 합성한 사진들을 합성한 사진들을 이렇게 점을 찍고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결과였냐면은, 자, 공이 떨어지고 있는데 같은 시간 동안 점점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돼? 늘어나고 있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속하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떠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줬냐면은
얘네들을 x축,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평선을 이렇게 긋고 또는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거서 분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점이 생겨요. x축으로는 이 수평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다 어때? 비슷합니다. 이 거리들이 얼추 다 비슷하게 찍히고 있어요. 근데 y축으로는 점점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분명히 가는 게 빨라지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일정하게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아래쪽으로는 빨라진다. 아래쪽으로는 가속한다. 이쪽으로는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 던진 거 배웠죠. 위로 던진 거. 자, 위로 던진 것도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자,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가는 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고 있죠? 그럼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자, 내려가는 거 봅시다. 내려가는 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건 지금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렇게 가고 이 거리가 다 얼추 어때?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런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줬죠.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한번 유도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한 친구도 있고 못한 친구도 있더라고. 이걸 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유도해 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자연 현상을 이거랑 비슷한 걸 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한번 나름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옳은 모범 답안을 한번 알려줄게요.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먼저 위나 아래로 갈 때는 뭐 한다? 가속하죠. 이거 이해되죠? 위나 아래로 갈 때는 가속합니다. 이해되죠? 올라갈 때 느려졌죠? 내려갈 때 빨라지죠? 그러니까 위나 아래로 갈 때는 느려지거나 빨라지나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근데 신기한 게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 속도가 어땠습니까? 일정했죠. 자, 움직이는 물질을 위로 가는 거와 아래로 가는 것 또는 옆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해 보니까 옆으로 갈 때는 속도가 뭐였어? 일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알려준 내용으로 한번 이거를 분석해 본다면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어? 여기에는 힘이 있고 여기에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여기서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힘을 위아래 수직성분으로만 힘을 받지만 수평성분으로는 힘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법칙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실험을 보고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면은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은 지금 공으로 실험을 했는데 만약에 물방울로 실험을 하면 만약에 공의 모양이 다르다면 아니면 공이 더 무겁다면 아니면 공이 더 가볍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가설 한번 설정해 보라는 게 두 번째 숙제였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 친구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는 의도와 다르게 다른 식으로 한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몇 개를 한번 뽑아봐 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서술해서 선생님이 각반에서 몇 개를 뽑아봤는데 자, 물체의 위치가 낮아질 때 속력이 증가하고 높아질 때 감소한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맞죠?
자, 같은 높이에서 같은 물체를 떨어뜨릴 때 힘이 가해진 물체가 가하지 않은 물체보다 속력이 높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솔직히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추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보고서는 자기 나름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자, 물체가 떨어질 때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지면이 끌어당긴 힘이 때문에 가속도가 생긴다. 자, 분명히 내려갈 때수록 빨라졌죠. 그러면 가속이 됐으니까 힘이 있겠지. 중력을 자기가 하는 또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중력이란 것까지 넣어가지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이니까 이게 지금 맞고 안 맞는 지식인지 안 맞는 지식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정호 학생한테 선생님이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배우지 않았거든요. 배우지 않았는데 실험 상황 보고서는 나름 이런대로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는 훌륭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그걸 하는 수업입니다. 자, X축으로 갈 때는 관성이 적용에 힘을 받지 않아 거리 변화가 없고 X축으로 갈 때는 거리 변화가 없어. 시간당 거리 변화가 없어. Y축으로 갈 때는 가속이 작용해서 힘을 받아. 그렇지. 변화가 존재한다.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랑 얼추 유사하죠. 자, 밑으로 떨어질 때는 거리가 점점 커지고 위로 올라갈 때는 거리가 좀 좁아진다. 자, 이거는 실험의 결과였죠. 이걸 조금만 이어나가서 생각한다면 점점 커진다는 거는 빨라진다는 거. 얘는 느려진다 이렇게 서술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 거리가 점점 커지니까 떨어질 때 속도 그걸 썼네요. 자, 공이 내려옴에 따라 X축의 이동 거리는 일정하지만 Y축은 증가한다. 오케이. 자, 공기의 저항을 받는다. 자, 이 내용은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조언을 해주자면, 그럼 공기의 저항이 있지 않은가 이 실험에. 그러면 저 공기의 저항을 실험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게 수행평가입니다. 이 실험을 하고 궁금증이 생긴 걸 너네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해 보는 거, 연역적으로. 그게 수행평가입니다. 자, 세 가지 다 공이 떨어질 때 간격이 점점 증가하므로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합한 힘의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으로 이 친구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만유인력도 나오고 원심력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실험을 보고서는 얼추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고 생각해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선생님이 빼놨구나. 두 번째 그 호기심하고 가설 세워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훌륭하게 잘했던 친구 거를 모아놔 봤었는데 그냥 지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나의 법칙을 유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뭐가 생겨?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왜 지금 이럴 때 이 실험은 이런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허점, 호기심 또는 허점, 이제 단점, 이렇게 잘못된 점 이런 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법칙을 유도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지금 그때 핸드볼 공으로 했죠. 핸드볼 공이 아니라 농구공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핸드볼 공으로 나온 결론이 농구공일 때 나온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질량의 변화에 따라 이 결론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실험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핸드볼, 두 번째는 축구공, 세 번째는 농구공, 그리고 그 공들의 질량을 각각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질량이 다르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실험을 해서 만약에 실제로 해서 그게 맞으면은 자기 생각이 맞는 거고 틀리면은 자기 생각이 틀리고 다시 피드백을 해야겠죠. 이게 과학자의 자세고 이거를 하기 위한 지금 수업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실험을 소개할게요. 두 번째 실험. 두 번째 자연현상을 보여줄 테니까 이걸 보고서는 결론을 도출해보고 다시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하는 그 두 번째 실험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는 실험을 지금 선생님이 3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걸 뭐하냐? 두 번째 2차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2차 실험을 설계하는 거 이게 수행평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두 번째인 건 뭐냐면은
자유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유 실험. 여기서 국한하지 않고 너네가 나름대로 호기심이 생긴 내용을 자유 실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표가 얘기는 우리가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 직접 보고 할 테니까 자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카메라 상으로 보이네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디스턴스 센서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는 게 이 실험 도구, 관측 도구입니다. 이거는 진자라고 하고요. 오늘은 진자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기에 요거 보이나요? 잠깐 빼서 보여줄게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고장 날 뻔했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실험 도구인데 얘가 뭐냐면 여기에서 초음파가 나옵니다. 초음파가 나와서 거리를 시간당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거리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디스턴스 센서 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거리가 측정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손을 등지하겠네.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저기에서 저기 보세요. 저기에서 이게 거리가 측정되는 게 보이죠. 멀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 여기 멀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지금 측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X축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리고 Y축은 뭐냐면은 위치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이 물체가 있는 위치에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여기 이 시간일 때는 여기 있다가 이 시간일 때는 여기 있고 이 시간일 때는 여기 있고 해서 여기서 지금 갔다가 왔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이거를 진자라고 해요. 진자. 위험하네. 진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것을 여기 이 실험 도구 장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네.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기 학교에 와서 했어야 되는 건데 학교에 못 오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봅시다. 진자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자 지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좀 시간을 두고 더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지금 이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여기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얘가 갔다 갔다 하는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데 점점 진폭,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좁아지고 있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좀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분명히 요게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좁아진다는 거는 얘가 움직이는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 실험을 하면 뭘 측정해 보라고 할 거냐면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축 거리를 측정해 보라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아까 x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 위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진자가 최대한 멀리 갔을 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최대한 멀리 갔을 때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의 요 차이를 계산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냐? 여기 있던 진자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겠죠. 이해돼? 여기 있던 진자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요 텀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사이의 길이가 점점 여기 요 진폭,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사이의 거리는 얼추 어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 여기에 요 시간이 20.650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컴퓨터 여기 안 보이는데 잠깐 이렇게 칠게요. 여기에 요 시간이 20.065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가 22.15, 여기가 22.15. 그 다음 세 번째는 23.65. 세 번째는 23.65. 그렇다면은 22.15와 20.065 사이, 이거는 이건 20이라고 칩시다. 얘는 20, 얘는 22, 얘는 대충 뭐 23.65. 정확한 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되게 허둥지둥하는 선생님. 계산기를 켜서 22.15 빼기 20.065 하면은 20.85가 나오죠. 그 다음 23.65 빼기 22.15 하면은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해보니까 25.10, 여기가 25.10. 그러면 25.10에서 23.65를 빼면은 1.45. 그 다음 여기는 26.65, 여기는 26.65. 그러면 26.65에서 25.10을 빼면은 1.55. 자, 아까 여기와 여기가 대충 2였고 여기와 여기가 대충 1.5, 여기와 여기도 1.5, 여기와 여기도 대충 1.5입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는 살짝 이상하다고 무시를 한다면
계속 1.5초 주기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진폭이 줄어들더라도 이 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계속 1.5초 주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진폭이 계속 변하더라도 한번 움직인 진자의 주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구나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방금 아까 말했던 결론을 도출했듯이 이 실험을 하면은 그런 식의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번에 뭐 해볼 거냐면 지금 여기서 주기가 1.5초였죠.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1.5초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변인 하나만 넣어볼게요. 뭘 넣어볼 거냐? 이 진자의 길이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진자의 길이가 아까보다 늘어났죠? 그러면은 주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도 살짝 올리고 자, 갑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진폭은 점점 줄어들지만 요 사이의 간격은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일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실험하고 이번 실험의 공통점이 진폭이 변하더라도 주기는 일정하니까 한 번 움직인 진자의 주기는 얼추 일정하구나 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짧았을 때 왔다 갔다 한 진자의 주기가 1.5초였죠. 지금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값이 12.2초입니다. 지금 12.25초. 자, 여기가 12.25초. 그 다음 여기는 14.1초. 14.1초. 그 다음 여기는 16초입니다. 16초. 자, 그러면 14.1에서 14.1에서 12.25를 빼면은 14.1에서 12.25를 빼면은 1.85. 자, 여기 간격이 1.85가 됐고 16에서 14.1을 빼면은 1.9. 1.9 정도가 됐습니다. 1.85와 1.9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얼추 1.8에서 1.9 사이가 되는 주기값이 된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와 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죠. 진자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주기도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법칙으로 진자의 주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첫 번째,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이 진자의 길이가 요놈한테 영향을 준다는 걸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실험을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보고서는 이 실험에 이런 결론이 도달하는데 지금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실험을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과제는 이 실험을 보고서는 궁금하다 싶은 것, 또 알아보고 싶다는 그 변인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온라인 강의에서 세 번째 실험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